아, 저번에 발표했듯이 내가 발표할 거는 정규화이고,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를 내가 발표하게 된 이유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계 같은 걸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확장성이나 이주보수할 때 조금은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정교화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는 너하고 이 내용을 같이 보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도 같은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거나 아니면 네가 이해한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너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한 거거든. 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는 너도 알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테이블이나 스키마 같은 거를 만들 때 최적화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거든. 음, 이 정규화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 단계들을 지켜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단계를 지키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들을 만드는 관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음, 근데 이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정규화를 하면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정규화라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상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 이상 현상이라는 게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라고 여기 밑에 내가 또 써놓기도 했는데 삽입 이상이라는 게 정규화되지 않은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담고 싶은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다 담았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음, 그러면 정규화되지 않았던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다 데이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게 되면은 그 넣었는데 이 데이터를 넣고 나서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삽입 그 내가 데이터를 또 다음에 넣을 때 그 데이터하고 예를 들어서 그 컬럼 속성에 똑같은 값이 또 입력이 되거나 음, 뭐 이런 식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교화를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을 또 생각했을 때 어떤 데에 컬럼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다른 행에 어떤 값을 또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 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그 행에 그 첫 번째 행만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행만 업데이트를 시키면 그 뒤에 있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행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음, 그때 이제 분명히 첫 번째 이제 인서트를 할 때는 그 둘을 같은 값을 넣어줬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갱신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한 번은 하나는 갱신이 되어서 다른 값으로 바뀌어 있고 똑같은 값인 그 값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아서 갱신 이상이 발생되는 느낌이거든. 음, 이게 테이블을 조금 이따 보면서 더 설명을 해줄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게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제일 이제 이상 현상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현상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했어, 만약에. 근데 그 특정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도 이제 삭제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 정교화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음, 이런 이제 이상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그 테이블을 쪼개게 되는데, 정교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가 갈수록 테이블이 하나였던 게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세 개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쪼개는 걸 정교화라고 보기도 하거든. 음, 그래서 그 쪼개다 보면은 그 테이블에 관련된 이제 컬럼들이 계속 추가되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가 좀 용이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 음. 만약에 한 테이블에 다 넣게 되면은 나중에 돼서 이거를 쓸 때도 힘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변경과 확장에 유지보수가 이제 쉽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내가 지웠어야 되는데 이게 쿼리를 만약에 네가 셀렉트 쿼리를 날린다고 칠 때 한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으면은 그 이제 데이터를 내가 꺼내서 사용할 때 음. 그때 음 이제 성능이 안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정교화가 잘 돼 있으면 쿼리를 날렸을 때 그 데이터를 만약에 조회해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교화가 잘 된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는 그 쿼리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 양이 적어질 수도 있어서 그때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비용이 감소한다고도 이제 할 수 있지. 음. 그래서 이 정도의 장점이 있고 더 이제 말하자면 장점은 많을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장점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적어봤어. 다음 이제 네가 이제 이 앞에 게 이해가 안 돼서 안 됐었더라도 이 다음에 이제 내가 하면서 조금은 이제 설명을 더 덧붙여서 해볼게. 저 음.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CRUD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케이, 뭐 오케이. 대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이제 정규화 1단계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날린 그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정규화 1단계는 그냥 그 데이터 속성값 여기에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건 이 열을 이 컬럼을 말하는 거야. 구매 이름, 구매 상품, 회원 이름 이게 속성이거든. 음. 여기 있는 이 이제 유포, 추르, 뭐 유포, 추르 캣닙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이제 위에 구매 상품이 유포고 코드는 유포를 구매했고 나무는 추르를 구매했잖아. 근데 이 호두가 속성이 아니라 이 회원 이름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속성인 거야. 음. 이건 이해됐지? 음. 음. 만약에 내가 엑셀을 쓴다고 하면 구글 시프트 드레스 뭐 이런 거를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엑셀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음. 나도 이런 문서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엑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이 1정규화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1정규화라는 게 해당 테이블의 속성 값, 여기 속성의 값이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얘네 6포하고 추르는 원자 값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음. 6포 추르는 6포하고 추르가 합쳐진 거잖아, 지금. 음. 위에 6포 추르가 원자값, 6포가 하나가 원자값이고 추르가 하나가 원자값인데 이 럭키라는 회원은 6포 추르가 이렇게 그 쉼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값이 아니거든, 얘는. 음. 네가 보기에도 원자값이 아니잖아, 이거는. 원자값이라는 그 정확히 어. 어떤 거지? 원자값이라는 게 쪼개질 수 없는 거지. 그 아. 속성의 값이 쪼개질 수 없는 거. 근데 여기서는 6포하고 추르로 쪼개지잖아.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 음. 밑에 것도 똑같은 데니까, 킹이도. 음. 그래서 이 테이블이 정규화, 1 정규화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냥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1 정규화가 만족하도록 내가 만들어준 테이블이거든. 음. 네가 이걸 보면은, 이 원자값들을, 이 원자값이 아니었던 값들을 원자값으로 네가 조정을 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었구나. 음. 1 정규화를 만족시키게 했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네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셀렉트 해올 때 있지. 음. 혹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봤나? 셀렉트 하는 거? 뭐 많지 않아, 셀렉트는? 많지? 근데 만약에 이 1정경이 되지 않은 테이블 가지고 셀렉트를 해오게 되면 너는 그 6포를 만약에
얘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만약에 럭키의 회원 이름 럭키의 것을 음, 가져오려고 하면 얘가 무조건 다 가져와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얘는 이제 럭키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유포하고 추르가 이제 원자값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쿼리를 날리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 가져온 값에서 그 쿼리로 셀렉트 쿼리로 가져온 값에서 그거를 조정해가지고 그 추가로 뭐 값을 원하는 값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이 값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음,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1정교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거든. 음, 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정교화되지 않은 1정교화로 아까 말했던 이상현상을 내가 좀 말을 해볼게. 음, 여기서 만약에 6호를 산 사람을 삭제하고 싶어. 맞지? 음. 6호를 산 사람을 삭제하고 싶어. 그럼 너는 럭키하고 호두가 삭제되는 걸 알겠어? 이 행이 없어지겠지. 6호를 산 사람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테이블만 보게 된다면? 음, 그러면은 이 행에 추루도 있는데 럭키는 추루도 샀단 말이야. 음, 근데 이 행을 날려버려야 돼. 지금 6호를 샀다는 것만으로. 음, 그럼 럭키가 추루를 샀다는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삭제 이상이라는 거지. 음, 이런 거지. 만약에 어, 여기서, 삽입 이상. 여기서 삭제 이상 정도만 말을 하자. 다른 것까지 말해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음,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삭제 이상을 또 얘기를 들면, 여기서는 그 럭키가 그 추루를 산 럭키가 없어졌었는데, 음, 여기서는 6호를 산 애들을 지워버리면, 회원 이름 호두인 6호 상품명이 6호인 호두가 없어질 테고, 회원 이름이 럭키인 상품명 6호를 산 럭키가 없어질 테고, 근데 여기에는 행에 추루를 산 럭키가 살아있잖아. 음, 이러니까 이 이상현상을 없앴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음, 1정교항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정교항을 하면, 이런 이제 이상현상이, 제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지금 말을 할게. 음, 어, 다음 이제 이 정교화는 모든 이제 정교화는 선행 정교화를 이제 만족한다는 조건을 깔고 가는 거거든. 음, 그래서 1 정교형을 만족해. 이 테이블이 1 정교형을 만족하고 이 정교화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가 가져온 예거든. 여기서 아까 내가 했던 1 정교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에서 회원 이름, 상품명이 있었잖아. 음, 여기서 내가 이제 회원 번호 컬럼하고 상품 가격 컬럼을 추가한 거야. 음, 그러면 이제 회원 이름 1번, 이제 1번이 회원 이름 코드고, 2번이 나무고, 음, 3번이 럭키고, 음, 4번이 킹이고. 음, 음. 근데 여기서 이 정교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파셜 디펜던시라고 하는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이 부분이 나도 너무 헷갈려서 음, 몇 개의 영상 찾아보고 뭐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아.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할 거 아니야. 음, 근데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건 기본 키가 복합 키일 경우 발생하는 종속성이야. 이게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음, 기본 키라는 건 그 테이블에 행이 유일하다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면? 예를 이제 들면, 주민번호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느낌인 거지. 음, 그럼 이 복합 키라는 거는 기본 키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야.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 기본 키가 2개 이상. 기본 키가 두 개 이상. 그럼 음, 이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뭘 것 같아? 나는 기본 키? 회원 번호? 아니면 상품명?
그 회원 번호하고 상품명을 두 개 합쳐야 복합 키, 응, 기본 키가 복합 키가 응, 되겠지. 응, 여기서 만약에 회원 번호만 유니크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응. 어, 그러면 그러면은 회원 이름 한번, 글쎄, 난 상품명 일단 상품명이 일단 기본 키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모르겠다. 뭐 가격 다 중복되는 거고 번호랑 상품명 아닌가? 씨.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 응, 어떤 걸 묶어도 응, 솔직히 응, 회원 이름하고 이렇게 묶으면은 내가 이제 잘못된 예를 하나, 어, 말해볼게. 응. 회원 이름이라는 게 중복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만약에 얘가 5번이야. 회원 번호가 5번인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회원 번호가 5번인데, 응, 얘가 또 이름이 킹이야. 응, 그럼 회원 이름하고 상품명을 합쳐가지고 이 행이 유니크하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 응, 그러니까 회원 번호하고 상품명이 기본 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회원 번호 1번이 육포를 샀어. 응, 근데 여기 회원 번호 1번이 또 육포를 사는 경우는 나는 이제 배제를 한 거지. 응, 어, 그러면 회원번호 1번이 육포를 샀으니까 이제 회원번호 1번하고 육포를 합치면 이 행이 이 테이블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됐어? 응, 회원번호 2번이 추를 샀을 때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이 나무가 또 추를 살 수 없다. 회원번호 2번이 추를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걸긴 해야 되겠네. 응, 이게 대부분의 얘가 학교 관련돼서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학생 번호, 학생 이름, 이제 학생이 듣는 이제 과목명 이런 응, 식으로 돼 있어. 응, 그런 예를 드는 이유가 아마 그 과목을 한 학생이 또 듣지는 않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조금 얘를 이제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짜긴 했는데 만약에 회원번호 1번이 또 육포를 산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건. 일단 그런 거는 배제하고 봐줬으면 좋겠어. 응, 응, 음. 그럼 여기서 회원 번호하고 상품명이 복합키라는 걸 알았잖아, 네가. 응, 그럼 여기서 회원 번호가 회원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응, 이게 이제 회원 이름이 복합키 중에 기본 키. 이 복합키가 두 개로 이루어졌으면, 기본 키가 두 개로 이루어졌으면 복합키라고 설명을 할게, 내가 지금. 오케이. 기본 키가 회원 번호하고 상품명이야, 지금 그러면. 응, 기본 키가 두 개니까. 응, 그러니까 이 회원 번호의 종속적인 게 회원 이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상품명의 종속적인 게 상품 가격. 응,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 이때 이제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 응, 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얘네들이 종속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위에 테이블을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회원 번호와 회원명을 가진 회원 테이블로 나누는 거고, 응,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에 이제 럭키, 킹 이렇게 중복으로 있었던 게 이제 없어졌어. 응, 어. 그리고 상품 테이블이라는 거에서 육포, 추루, 캣닙 이렇게 세 개만 넣고 상품 가격을 이렇게 넣어준 상품 테이블이 이제 쪼개진 거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지. 응, 응, 그런데 저 이제 테이블이 나타내는 게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사는 테이블이었잖아. 어떤 응, 상품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 응, 그러니까 회원번호 1번이 육포를 샀다. 회원번호 2번이 추루를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야. 응,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 회원번호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 혹시 기본 키라고 했거든? 맞아. 이 기본 키가 중복되지 않는 키잖아. 응, 중복되지 않고
이 기본 키는 그 빈값을 가질 수 없거든. 난널, 노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음. 어 그렇게 기억해놓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이 기본 키가 이 이제 구매라는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매라는 테이블로 가면서 이 키가 이제 외래 키라고 되거든. 딴 데서 사용할 이 수 테이블, 있는. 그치. 테이블하고 이제 관계를 형성할 때 쓰는 건데, 음. 어. 이 외래 키라는 것도 어디서 들어봤잖아. 음. 그 프라이머리 어, 킹 아닌데 잠깐만. 외래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인데 포린 맞아 키. 맞아 포린키. 근데 이제 그 회원번호가 이제 구매 테이블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이 회원번호가 이제 구매 테이블에서는 외래키로 적용을 하는 거야. 이 외래키를 사용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회원이 없는데 음. 이 구매 테이블에 뭐를 인서트 하려고 해봐. 음. 만약에 내 회원번호 5번이 없잖아. 지금 회원번호 5번이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라고 쳐봐. 제드. 음. 5번이 제드야. 근데 5번 제드를 구매 이 테이블에 인서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음. 근데 회원 테이블에 5번이 없잖아. 음. 그럼 인서트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이 그 테이블에서. 그지. 그러면은 이 외래키를 확인해서 외래키를 확인했는데 이 상위 테이블에 이 회원번호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인서트를 하면서 에러를 뿌리는 거야. 음. 이 테이블에는 이 5번, 회원번호 5번, 제드가 들어갈 수 없어. 음. 제드가 산, 뭐, true가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에러를 뿌리기 위해서 이 외래키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나도 얘를 내가 이해를 했으면 이 얘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쏟았긴 했는데 음. 아마 그 계속 태클을 걸 수 있는 얘들일 거야, 아마. 그래서 조금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 음.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긴 한데, 어.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했던 이제 이상현상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음. 만약에 이제 이 위 테이블이 있잖아. 음. 이 테이블. 지금 이 테이블이 뭔지 알아? 1 전경을 만족하고 2 전경을 만족하지 못하는 테이블이라고 내가 계속 말을 할 거긴 한데, 음. 이 테이블이 있잖아? 내가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앞서 말해서 이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한다고 했거든. 음. 근데 이 정규화가 만족돼 있지 않으면 또 이상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 정규화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 음. 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이제 삭제 이상 말고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볼게. 음. 6포의 가격을 3,000원으로 바꿔야 해. 음. 그럼 6포의 가격을 3,000원으로 바꾸려면 이 행과 6포를 샀으니까 이 행과 이 행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테이블에 그, 이 테이블에 행이 한 10만 행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6포를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음. 그럼 다 이 상품 값을 하나하나 행을 다 3,000원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음. 근데 이 정규화를 만족한 테이블을 우리가 가보면 이 6포를 3,000원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음. 여기에 이제 이 상품 테이블에 요 산 애들은 다 이제 3,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나중에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갱신 이상을 제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음. 수 있는 거지. 음. 어, 그럼 이제 이 정규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3정규화로 넘어가 볼게. 3정규화는 이 정규형을 만족하고 이 정규화를 만족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고 돼 있거든. 음. 나도 이게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성은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다른 기본 키가 아닌 속성에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예로 보면서 내가 조금씩 이제 되풀이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음.
요 테이블이 아까 어떤 테이블과 좀 유사하게 생겼지. 음, 요 테이블을 좀 가져와서 내가 변형시킨 거거든. 음, 어. 여기에 상품명과 상품 가격이 있고 상품 코드라는 것을 추가해줬어. 음.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걸 추가해줬고 여기서 카테고리 설명이라는 걸 내가 추가해줬어. 근데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기본 키라는 게 뭐일 것 같아 혹시? 음, 코드? 기본 키라는 그치 코드 맞아. 네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반복을 해주자면 기본 키라는 건 그 행을 유일하게 고유한 값으로 아, 그러면은 유일하게 사, 판단할 수 있는 상품명? 아니 상품명은 음. 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코드 아닐까? 그치 코드야 코드 음, 코드 맞아 음, 상품 코드 만약 상품 코드 5번인 6호도 있을 수 있는 거긴 하지 만약에 그, 그렇게 따질 수 있다고 하면 그지. 이게 좀 그래서 웬만하면 테이블을 만들 때 다 코드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우리가 보는 코드 중에 뭐 삼성이면 S-1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코드가 기본 키라고 생각을 해주고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이 다른 기본 키가 아닌 속성을 종속되게 하는 종속되는 것을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간단한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하긴 하거든. 음, A를 알면 B를 알게 되고 B를 알면 C를 알게 되는 경우라고 말을 해 이게. 음, 하고 말을 하는데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음. 근데 이 A라는 게 기본 키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 코드 상품 코드를 알면 카테고리를 알 수 있고 카테고리를 알면 카테고리 설명을 알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음. 어. 이게 내가 지금 드는 얘가 뭐 100% 맞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으니까 조금은 나도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해한 선에서 얘기를 해볼게. 음. 잠깐만.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게 이렇게 사료로 중복이 되잖아. 음. 푸르하고 나는 사료를 강아지 음. 사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냥 카테고리를 사료라고 했거든. 음. 근데 이게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중복되는 데이터를 없애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제3 정규화를 하는 것 같아. 음. 그렇다고 이게 기본 키가 두 개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나? 내가 보기에는 상품 그냥 일반적으로 시선으로 보면 상품 코드가 기본 키거든. 음. 근데 위에서 내가 제2 정규화를 말하면서 기본 키가 복합 키일 때, 두 개일 때 발생하는 종속성이라고 했거든.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음. 이때는 기본 키가 하나라고만 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명 이런 것도 그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기본 키가 될 수도 있겠지. 음. 그건 이제 좀 가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상품 코드가 나는 기본 키인 거고 음. 이 기본 키에서 얘네들은 중복이 다 안 된다고 치면은 뭐 유일한 값들이잖아. 계속 이제 상품 테이블에 가지고 있어도 될 값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사료, 카테고리 설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카테고리가 같으면 카테고리 설명도 같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게 한 행에 이렇게 중복돼 있는 거잖아. 사료. 근데 음. 이런 테이블이 이제 현업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짤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거 제3정규화를 만족시키지 못한 테이블이네. 제3정규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 이 카테고리라는 걸 없애줘야 되겠다. 이 중복을 없애줘야 되겠다. 음. 근데 이 중복을 없앨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없앤 거지.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게 이 카테고리는 일단은 알아야 음. 되니까 음. 카테고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카테고리 설명만 이제 여기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그거잖아. 음. 여기 상품명에서 이게 빠지긴 했네. 여기서 상품 코드 빠지긴 했는데. 어? 여기 상품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줘. 음. 상품 코드. 이런 식으로. 그럼 카테고리를 이렇게 놔두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만 또 음. 이렇게 모아놓은 음. 테이블이 생기겠지. 이 카테고리도 나중에 가면 카테고리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그런 음.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웬만하면 그 테이블에 이 테이블이 두 개로 지금 또 쪼개진 거잖아. 음. 이 테이블이. 음. 웬만하면 쪼개지거나 아니면 그 테이블을 할 때 그 테이블의 기본 키는 웬만하면 키 값을 주거나 아이디 값을 주긴 하거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상품명 같은 거는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음. 사람 이름 같은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몇 개는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제드라는 사람이 제드 A, 제드 B로도 막 표현이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번호로 구별하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테이블에 다 번호를 넣지. 그러니까 고유한 값을. 네가 음. 말했던 주민등록번호처럼. 음. 아마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3정교화를 하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이때 잘 알아둬야 될 게 3정교화를 하게 되면 3정교화에 들어온 테이블은 이 정교화를 만족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얘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정교화를 만족하면서 3정교화를 만족하지 않은 애들을 계속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음. 우리가 만약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나 현업에서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뭐 몇 정규화가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아 이거 몇 정규화를 만족하지 못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음. 음. 그 현업에서 뭐 내가 밑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밑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BCNF 이제 정규화를 얘기할 건데 음. 어, 이 이제 그 정규화라는 게 지금 5정규화까지 내가 준비를 하긴 했거든. 음. 근데 이제 6정규화도 막 생긴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잖아. 음. 그렇다 보니까 6정규화도 생길 수 있고 뭐 7정규화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그때 여기서 먼저 말을 하자면 이 정규화라는 게 꼭 모든 단계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꼭 오정규화, 지금 오정규화까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오정규화까지 다 지켜야지? 이거는 아니야. 음. 아, 어. 유연하게 하신가 보네. 근데 유연하게 하는데 어느 기준은 좀 있어야 되잖아.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정규화나 BCNF까지 수행을 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높은 단계까지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이나 아니면 음. 이제 그 정규화라는 게 테이블을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 음. 근데 너무 많은 정규화를 해버리면 그 테이블들이 너무 많이 쪼개져서 음. 테이블이 분할되어서 이제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음. 이제 쿼리를 날릴 때 아까 장점이라고 했잖아. 쿼리를 날릴 때 뭐 효과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그 정규화를 하면 음. 쿼리의 성능이 좀 향상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음. 너무 높은 수준까지 고수준까지 이제 정규화를 해버리면 이제 쿼리를 날릴 때도 조금 안 좋게 성능이 이제 오히려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음. 사람들이 타협을 보는 게
3정규화나 BCNF 정규화까지 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데이터 중복이나 이상 현상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만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고. 3 엔간하면 3. 엔간하면 3이나 음. BCNF. 음. 3정규화를 내가 아까 했잖아. 음. 3정규화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 BCNF 정규화라는 게 4정규화 중간에 있거든. 음. 근데 4정규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3.5 정규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 음. 여기서 음. BCNF 정규화까지는 내가 웬만하면 예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4정규화, 5정규화는 이제 정의 정도만 얘기하고, 음.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그 정규화까지 필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서로 좀 알아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음. 이 다치 종속이랑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일단 이 말이 어, 지금 내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버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음. 내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그래도 나중에 내가 이 4정규화나 5정규화를 할 때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좀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지. 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험 같은 거 있잖아.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할 때 음. 이렇게 외우거든. 이제 실제 컴공 이제 다니다가 이제 뭐 정처기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이제 나도 준비를 이제 했지만 음. 하정교하는 거 이제 다치 종속을 제거한다. 뭐 오정교하는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버려 그냥 음. 사람들이. 그 얘 같은 것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기 하러 한 이제 정교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이제 BCNF 정교화가. 음. 이제 BCNF 정교화도 3 정교화가 이제 만족돼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 음. 그래서 내가 이 예를 내 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와, 진짜 못 만들겠더라고, 이게 잘. 이 예를, 음. 뭐, 남들 거를 이제, 뭐 좀 보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어, 이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집합에 속한다. 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음. 결정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후보키 집합이 뭔가? 그러면 후보키가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써놓은 거는 결정자라는 게 속성 A를 통해서 속성 B를 결정한다면 A 속성을 결정자라고 한다. 이게 말을 들으면 좀 이제 헷갈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건 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긴 해. 내가 지금 듣기에는. 음. 그리고 후보키는 테이블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기본 키도 후보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기본 키도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이렇게만 테이블에서 음, 결정자는 뭐고 후보키는 뭐야? 여기서 이제 결정자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정자는 음. A 속성을 통해 B 속성을 결정한다. 지도 교수가 결정자인 것 같거든? 음. 나도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내가 지금 예를 든 게,
자료 구조가 이게 아니라 자료 구조 과목에 교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음, 조하고 박이잖아, 지금.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이 교수 하나 갖다, 그러니까 이 과목 아이디로 유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교수명으로 유일하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목은 같은 과목을 다른 교수가 가르칠 수 있고, 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의 과목은 지도교수에 종속되지 않고, 지도교수는, 근데 지도교수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음. 지도교수는 과목에 종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음. 지도 교수는 그래서, 지도교수는, 그러니까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교수를 알면 과목을 알 수 있잖아. 음, 근데 과목을 안다고 해서 교수를 알 수는 없잖아.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지. 그지? 왜냐면 조하고 박이라는 이제 다른 교수가 자료 구조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내가 아까 이제 하다가 지워버린 것 같은데, 학생 아이디하고 지도 교수명을 한 테이블로 만들고, 지도 교수하고 과목을 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BCNF 정규화를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좀 그려져? 이 음. 말이 맞는지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결정자라는 것. 교수명을 이, 이, 알면은 과목 아이디를 알 수 있고 근데 과목 아이디를 안다고 해서 지도 교수를 알 수 지도교수만은 있는 건 알 수 없는 아니잖아. 맞아. 어, 내가 아이디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아이디니까. 과목이라고 해도 되겠다. 과목.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 음. 근데 예를 안 들어버리면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 예를 혼자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너한테 생소한 거니까 최대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도 네가 말하는 거에 이제 말을 해주면서 내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애매했던 부분들을 말해줄 수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아니면 네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 3까지는 여기서 확실히 이해가 어, 됐는데 어, 그래? BCNF는 약간 좀 아리송하긴 하네. 모든 결정적 그냥 뭐 저 테이블로 예를 들어서 교수명을 알면은 과목 아이디를 알 수 있다 라는 어. 테이블이 BCNF인 거야? 뭘 알면 뭘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니까 음. 그래서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너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 일단은 음. 여기 뒤에서부터는 예를 만들고 내가 만든 예를 너한테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도 음.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 음. 그러니까 결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음. 거기 중에서도 웬만하면 내가 이해된 거를 너한테 말을 해주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그럼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음, 예를 들어서 음,
아이디고 여기다 엑스토브 여기 갱카 이렇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 어? 여기까지. 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이럴 때 음. 좀 같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난 프로가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음. 음. 여기까지 내가 얘를 만들어서 했던 거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BCNF를 만족하고 제 사정교화가 뭐 다치 종속을 제거한다. 뭐 제 우종교화는 이제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사정교화가 우종교화를 쓰는 이유는 쓸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복잡해져가지고 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정교화, 우정교화를 만족해야지만 뭐 이제 만족해야 되겠다 싶을 때 쓰는 느낌이더라고. 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다치 종속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 그리고 뭐 이제 그 오정교화까지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중복을 진짜 최소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떤 한치의 이제 데이터 중복도 남기지 않겠다 하면 여기 이제 끝까지 가겠지. 제 5정교화까지. 뭐 6정교화까지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내가 이제 뭐 외국 이제 이제 기사 아티클 같은 거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6정교화까지도 뭐 얘기는 하더라고. 솔직히 이 BCNF까지만 알더라도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연합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정교화를 오정교화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면, 다치 종속하고 조인 종속을 제거하면 사정교화하고 오정교화가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 정교화를 여기서 끝마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좀 뭔가 이제 BCNF가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이제 휴지 안 닦은 느낌이긴 한데,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네가 발표가 끝나고 조금 더 네가 말했던 것들 중에 내가 보완하고서 또 얘기를 해줄게. 네. 3까지는 네. 확실히 이해가 된 느낌입니다. 네. 근데 아마 너가 스스로 3을 생각해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이제 헷갈릴 거예요. 막. 나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야 이 정도면은 하겠는데 했는데 내가 스스로 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거든.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너와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테이블을 그냥 한 테이블을 막 크게 만들어 보고 거기서 정규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 내가 음. 너한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음,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내 발표의 끝이다.